자, 문제 31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발견된 오류에 대한 수정 붕괴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2021년 12월 20일 회계 담당자가 거래처인 주식회사 3일에게 상품을 2022년 2월 1일에 인도에 주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는 2021년 12월 20일자로 발행하면서 외상 매출을 인식하고 있다 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12월 20일에 상품을 2022년 2월 1일에 보내준 거예요. 약정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12월 20일자로 발행했답니다. 근데 사실 4번은 답이 안 돼요. 필요 없음이 아니에요. 근데 본래 수익 인식 기준은요, 수익 인식 기준은 인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판매한 날에 해당하는 인도 기준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12월 20일자로 돈을 받은 건 아닙니다. 돈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매출에서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1번에 올바른 답을 얘기를 하자면은 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왜냐? 본래 2021년 12월 20일자 수익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판매하는 거는 2022년 2월 1일자로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2021년 12월 20일자로 발행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12월 20일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이고 수익이 인식도 안 된 날이에요. 그래서 당기에는 당연히 수익이 인식 안 되니까 수익에서 당연히 취소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월 1일에 됐을 때 수익으로 인식해줘야 돼요. 그래서 2021년에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은 수익의 소멸로 의해서 차변에 처리를 하고요. 대변에는 돈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출 채권에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해요. 2021년 12월 20일은요 돈을 못 받았으니까 차변에 매출 채권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매출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당하는 수익 인식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매출은요 차변에 없어지고 대변에는 매출 채권으로 해서 서로의 금액을 모두 0으로 해가지고 아예 없던 걸로 회계 처리를 해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의 이연과 관련 있는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수익의 이연이라고 하면요 선수 수익밖에 없어요. 근데 비용의 이연으로 얘기를 하면요 선급 비용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은요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은 미지급 비용이에요. 요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의 이연은요 선수 수익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서 1번과 3번과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32번에 답을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3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2021년 재무상태표 자료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요청사항 볼까요? 주식회사 3일의 2021년 12월 31일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묻는 문제예요. 자,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금액이 장부 금액이에요. 감가상각 누계까지, 그러니까 즉 감가상각 누계까지 모두 차감한 금액. 물론 간접법에 의해서 하지만 장부 금액은 감가상각 누계까지 차감한 금액이 돼요. 그래서 장부 금액은 얼마냐? 1390만원, 5000만원, 3500만원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8500만원에 1390만원이니까 9800
9,890만원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얼마? 9,890만원인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감사보고서에 표명된 감사인의 의견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까요?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3일 주식회사의 2012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대한민국의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죠?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너희 회사 회계 처리 굿이, 회계 처리 excellent, excellent라는 뜻이죠. 예. 그럼 not bad라고 하면은 그거죠. 부적정 의견이고, 의견 거절은 일단 감사 안 받겠다 이 뜻이에요. 이 회사가 부정이 너무 심하니까 나는 그냥 걸자, 의견 안 할게요 이 뜻이고, 한정 의견은요 약간 굿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실수는 있어요. 실수는 있지만 나쁘진 않은, 그러니까 즉 약간 굿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했다라는 의미는 너희는 회계 처리를 매우 잘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적정 의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35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 계산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자, 1번 매출액 증가율을 통하여 회사의 영업활동이 전년도에 비하여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볼 수 있다. 자, 매출액 증가율을 통해서 영업활동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나, 그러니까 즉 매출액이 얼마만큼 잘 증가했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는 얘기가 돼요. 자, 2번 판매비와 관리비를 전기와 비교해 봄으로써 증감 내역을 통하여 판매비와 관리비의 추이에 대한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판관비가 작년에는 500만원에 치고 단기에는 1000만원에 쳤다. 그러면은 이 전기와 비교를 해서 이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3번 매출에서 발생된 수익과 단계별 비용을 비교해 봄으로써 회사 활동에 따른 이익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수익과 단계별 비용은 뭐예요? 영업외 비용하고 판관 비용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단계별 회사의 활동에 따른 이익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맞는 얘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교? 회사의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 문제에서 지금 묻는 게 뭐예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4번이에요. 재무상태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에서 찾는 거는요,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출채권 회수기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는요, 매출채권 회전일수를 찾아야 돼요. 매출채권 회전일수. 그래서 매출액은 올해 매출했던 900만원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평균 매출채권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평균 매출채권은요, 기초와 기말의 매출채권을 더해서 나누기 2로 나눈 게 평균 매출채권이 나와요.
그러면은 몇 바퀴인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4.5가 나옵니다. 4.5. 그러면 4.5바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900만원에 비례를 해서 매출채권은 평균적으로 200만원이니까 4.5바퀴를 돌아야 횟수가 된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해전 일수부터 찾고, 두 번째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요 1년을 365일이지만 360일로 가정을 해서 회수 기간이 4.5회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냐면은 80일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요 36번에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자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당자 비율은요 당자 자산에서 유동부채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고자산 비유동부채 다 해당이 없는 거예요. 당자 자산에 500만원, 유동부채는 400만원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25%, 그러니까 즉 1.25가 나올 거예요. 1.25를 퍼센테이를 따지면은 12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자 비율은 125%에 해당하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당자 비율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8번입니다. 자, 아래와 같은 회계 처리 오류가 발생했다. 이러한 오류의 결과로 2021년에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이 어떻게 왜곡 표시되냐 이거예요. 단, 위 거래를 반영하기 전후 회사의 유동자산은 유동부채보다 크답니다. 그럼 유동자산이 더 우선한다는 의미예요. 유동자산이 100이면은 유동부채는 50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자산은 유동부채보다 크다니까 유동자산이 더 큰 거예요. 자, 2021년 12월 30일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는 1월 5일에 매입하는 걸로 회계 처리했다 입니다. 그러면 1월 5일에서는 당연히 그 외상 매입금 금액이 커지죠. 외상 매입금 금액이 발생하고 12월 30일은 외상 매입금 금액이 입력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 그럼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만큼 나눈 거예요. 근데 12월 31일에는 외상매입금 입력한 게 없죠. 그래서 유동자산을 100으로 보고 유동부채는 그대로 50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동비율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부채가 회계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유동비율은 2021년도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회계 처리를 안 한 거예요. 회계 처리를 이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유동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유동비율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채 비율은 당연히 외상매입금에 대한 2021년도에 회계 처리를 하질 않았죠. 회계 처리 하지 않았으니까 부채 비율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소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이기 때문에 사실 2021년 12월 31일에 만약에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유동비율은 감소하고 부채 비율이 증가가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는 회계 처리를 안 한 거니까 유동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 부채를 처리 안 했으니까. 그 다음 부채 비율은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당기순이익률은 얼마인가? 입니다. 당기순이익률은요, 어떻게 찾냐면은
총 매출액 있죠. 총 매출액 300만원에서 당기 순이익만큼 나누면 돼요. 당기 순이익만큼 나누면 돼요. 총 매출액 대비 당기 순이익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매출원가, 판관비는 비용이니까 빼주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다 빼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얼마냐면은 자, 300만원에서 매출원가, 그 다음에 판관비,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300만원에서 42만원 네, 해당하는 당기순이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42만원에서 총 매출액 300만원만큼 나눠주시면은 당기순이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4% 해당이 됩니다. 당기순이익률은 14%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당 순이익 as per share EPS입니다.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자, 1번 당기 순이익은 기업이 발행한 보통 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요, 당기 순이익 나누기 보통 주식수를 얘기해요.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편의상 보통 주식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2급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요.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올린 이익에 대한 주식 한 주당 기속되는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러니까 즉 한 주당 그러니까 즉 주식에 대한 순이익을 지금 찾는 거죠. 자,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지표. 이건 어떤 거냐면은 배당을 의미하는 거죠. 배당. 3번 주당 순이익이 높을수록 경영실적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거는 말 안 해도 오케이. 맞는 얘기예요. 그다음 4번 당기 순이익이 클수록 주당 순이익은 작아진다? 아니죠. 당기 순이익이 클수록 주당 순이익도 덩달아 커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끝났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은 제 블로그에서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풀이를 처음 해봤는데 사실 이 회계관리 문제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 치시는 분들은 이 기출문제가 없어가지고 상당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개 문제를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답만 돼 있지 풀이 해설이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뭐가 틀렸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2012년부터 본래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제작을 그만두고 네이버로 옮겨오면서 작성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2018년도 분하고 2019년, 2020년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3년치는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회계관리 2급은 여기까지 하고요. 회계관리 2급은 지금 배우고 있는 전산회계 1급과 전산회계 2급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필기시험이 사실 인기가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인기 있는 과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이론 문제 자체에서 알아두시면은 실기에서도 까먹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회계관리에 대한 시험 자체에서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꼭 잘 치시고 꼭 합격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40문제 중에서 28문제 이상 맞추면은 합격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